안녕하세요. 조선사타입니다. 오늘 4월 28일, 이제 시각 06시 25분. 쌀쌀하네. 외기 온도가 8.1도고요. 저기 먼 곳에 연모가 좀 낀 거 보니까 낮에 온도는 쭉 올라갈 것 같아요. 토요일 날은 또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자기 사택인데 꽃이 아주 만발하다 그래갖고 집이 무진장 크더라고. 정말 커가지고 꽃들이 폈다고 초대를 해주시더라고요. 저기 아시는 분들. 비가 온답니다. 근데 비가 오는 꽃밭을 가야 되나 정말 고민 중이고요.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더라고요. Hey, long, long time ago. 질 바이든, 그리고 2015년에 보 바이든이라는 고 바이든이 뇌종양으로 사망하게 되죠. 바이든의 장남이, 자신의 정치적인 동지였던 아들이 너무 슬픈 나머지 대통령 후보로서 나가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하던데, 그가 주로 불렀던 그 바이든 현직 대통령의 아들 보 바이든이 주로 젊었을 때 불렀던 아메리칸 파이를 백악관 초청 파티에서 윤 대통령이 한 1분 15초 가량 불렀더라고요. 처음에 그 저음에서 나오는 이렇게 허스키한 목소리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 어우, 잘 부르더라고. 어찌됐든 문화의 힘이라는 게 음악, 미술 이런 부분이 어떤 경직된 국가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인간관계를 아주 사복히 완화시키는, 그들 간의 긴장들을 사복히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선곡 잘 하셨던데, 윤 대통령. 아주 오래전에 I still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즐거움을 줬었지 뭐 이런 노래였던 것 같은데, 오늘 아메리칸 파이 좀 한번 들어봐야지. 예전에 노래에 관련된 노래 중에 중국 88년, 89년, 90년 이때 그 고등학교를 생활을 했는데, 학창 시절 우리 흔히 얘기하는 리즈, 거기 주로 이런 노래가 이제 연상이 되면서 그 당시의 기억들이 쫙 하고 열리지 않나요? 모웨이몽룡, 이게 뭐죠? 영웅본색인가? 맨 처음에 저는 영웅본색 2 먼저 봤는데, 주윤발 아주 충격이었지. 충격. 샹샹. 그 비극적인 사회에서의 처절한 복수. 홍콩영화는 당시에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뭐 헐리우드나 이런 충무 영화를 아주 제압해버리는 놀라운 힘을 가진 어떤 문화 파워였어요. 주윤발부터 해가지고 누군가 장만호, 그리고 누굽니까?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들이 기억이 안 나네.
우리 당시에는 이런 명절 때 극장에서 동시에 개봉을 해요. 특히나 그런 홍콩 영화의 개봉은 우리 저 사촌들하고 같이 손잡고 극장가를 가고 그랬는데 그런 기억이 나네. 너무 즐거웠던 따뜻한 아련한 그런 기억들이 나더라고요. 여러 재미있는 에피소드 중에 너무 그런 홍콩 영화들이 인기 있다 보니까 당시 고등학생들한테는 이제 고3 때였는데, 그때는 그 비디오 대여점이 아주 융성할 때요. 또 거기 가면은 웬만한 영화들이 그 이런 진열 때 즐비했어. 보고 싶은 거 그냥 심지어 이제 회원제라고 해가지고 연간 회비를 좀 과하게 드리면 많은 내용들을 다 즐길 수 있었죠. 그 중에 이제 고3 때였는데 봄이었나, 그 비디오 가게 갔는데 첩혈상 이제 원을 보고 나서, 원이라는 게 지금 친구들한테 그랬어. 야, 주말에 첩혈상이라는 거 봤냐 그랬더니, 아우, 야, 말도 말아라. 뭐 어마어마하지 않았냐. 뭐 월요일 하면은 이제 주말에 했던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첩혈상 원하고 투를 봤다 그랬어.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투가 나왔니? 첩혈상 투가. 그래서 투 나왔다. 투 나와갖고 내가 정말 너무 감동 깊게 봐가지고, 그랬더니 김신인가 그때 그 친구 이름이, 외자 친구가 나를 쳐다보면서 이제 친구들이 야 어떤 내용이냐고 나한테 이제 막 물어보는 거야. 이제 인싸가 되는 거지. 애들이 와갖고 고3 때는 나름 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애들이 내용을 좀 얘기해 줄 수 있니? 그래서 얘기해 줄 수 있다고. 어디서 빌렸냐? 비디오 가게에서 빌렸다고. 오금동. 그래? 오금동? 이야, 신천동인데 신천이 더 빨리 와야 되는데 왜 그러지? 그러면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얘기해 줬는데 한참 얘기를 했어. 뭐 안대를 붕대를 감은, 눈이 다쳐서 붕대를 감은 상태에서 뭐 송을 써 그랬더니 친구가 야 그거 원하고 되게 유사하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넘어갔어.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그거야. 보통 그 비디오를 반으로 나눈 거였어요. 알고 봤더니 비디오 분량을 하도 인기가 좋으니까 원하고 투로 나눠서 원래는 한 편, 극장가에서 한 편 한 건데 비디오에서는 원, 투를 나눠가고 1편, 2편 나눈 거였어. 그래서 그걸 나는 첩혈상 2라고 얘기한 거야 애들한테. 하도 그때는 이제 원, 투 시리즈로 많이 나오잖아. 영웅본선도 원, 투로 나오잖아. 난 첩혈상이 원, 투로 나온 줄 알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애들이 그걸 듣고 그냥 야 아닌 것 같다. 근데 투 본 게 그게 아니라 비디오를 나눈 거야. 비디오 1, 2 첩혈상. 그랬더니 애들이 완전히 자지러져 갖고 와 나 진짜 그때 이제 많은 긴장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고3이니까.
그 잠실고등학교. 그 애들이 막 이제 그때는 그런 게 있었어. 어떤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학생들이 이제 밀집돼 있다 보니까 이런 긴장 관계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막 장난도 치고 막 어떤 특정 친구 이름을 막 연호하기도 했어요. 괜히 이제 이렇게 하다가 막 내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막 그랬던 그런 기가 나네. 그럼 와서 선생님들이 와갖고 야 뭐야? 그러면 뭐 뭐예요? 뭐 제 웃겨요. 뭐 재밌어요. 뭐 이런 이제 얘기 된 거지. 노래라는 게 아메리칸 파이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뭐 우방에 우위를 다졌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지율은 2% 빠졌어요. 오히려 지지율 빠지고 그의 미국 내 조야에서의 새로운 면모는 다시 평가를 받을 것 같고,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좌파 중도 좌파들이 얘기하는 그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은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4대를 미국에 대한 4대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일본에 대해서도 야 이 배알 없는 놈아 그러면서 어찌 일본과의 관계를 네 일방적으로 행정부 수장일 뿐인 너가 너 따위가 과거 치욕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일갈 할 수 있느냐 막씨 일리 있어. 일리도 있고. 근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동북아에서 떠밀려오는 중국의 거대한 근육들 있잖아요. 근육이 막 머슬이 울긋불긋한데 막 차고 넘칠 것 같잖아요. 지금 중국에 대한 1대1로 이상의 어떤 국익이 러시아 곧 태평양을 넘어설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바이든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대중국 방어를 해야 대한 이중 방어잖아. 지리적으로는 사우스 코리아하고 재팬이 이중 방어를 통해서 지역적으로 그들이 융합이 돼서 시너지 효과를 난 다음에 대륙으로 우리가 칼이 돼서 그들의 팹을 톡 찔러야 되는 지형적인 곳이잖아요. 응? 맞아?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과거 옛날에 60몇 년도에 폴란드 갖고 바르샤바가 가서 독일 대통령이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 부분은 그런 어떤 거국적인 무릎을 우리도 지금 요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언젠가는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 무릎을 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다가와야 될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지. 현재 상황에서는 윤 대통령이 판단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자신들의 참모들하고 배알이 없지만 미국의 핵 우산 안에 들어가야 된다. 어찌됐든 생존해야 된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신냉전 체제 하에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스탠스가 약삭빠른 어떤 중도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겠으나 자기 눈에 봤을 때는 정확한 해법이 안 보이는 거야. 워낙 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지도자에 대한 면모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이다 보니, 그리고 국내에 있는 불만들을 어찌됐든 간에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좌측근 중에 여러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조선일보다 이런 제 우선이 핵우산 핵방어에 대한 최우선 방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지. 그런 측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컬인 한국과 해외에서 투자된 자본에 대한 안정성을 이 핵이라는 린치핀이 꽉 잡아주는 거잖아. 지금 핵은 어찌됐든 이건 니네들이 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라는 게 미국의 어떤 입장이었잖아요. 불안한 걸 알겠는데 우리가 알아서 한다. 핵 관련된. 왜냐면 너무 민감한 사항이니까. 우리가 그 전략 전술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의 판단으로 해서 알아서 할 테니까 사우스 코리아는 이해는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자제해야 됩니다. 왜냐면 핵전술 배치에 관련된 내용이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들고 온 카드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욱더, 그러니까 우리가 핵 단추를 누를 수는 없지만 핵 단추를 누를 수 있게 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전선적 전략적 어떤 참여를 일말이라도 더 확대했다라는 측면의 성과는 있다는 얘기지. 압도적으로 말이죠. 중국이 기울고 러시아가 기운 상황이라면, 예? 중국의 국군이, 중국이 분열이 되고 중국이 내분이 되고, 중국의 소수민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말이죠. 해동장성이라든가 이런데 해족들이 살고 있는 있잖아요. 천산산맥 일대 트루크 계통의 민족들이 독립을 하고, 중국의 국력이 급격하게 쇠락하고, 러시아도 연방이 해체된 상태이긴 하지만 밥도 못 먹을 상황이 된다라면 북한은 저절로 우리에게 무릎을 꿇게 되고, 일본은 더할 나위 없고, 북한을 무릎 꿇는다는 건 북한은 자연적으로 흡수가 될 것 같고, 일본은 뭐 그때부터는 이제 고개 빡빡이 세우는 거지. 우리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 정치상에서는 일본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중국과 러시아의, 미국의 이중잣대가 우리 한국이라는 내용의 스탠스를 저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국제 정세인데. 다만 그런 센 소리를 내고 그들 옆에 배알 없는 친구로 보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실익을 명백하게 챙겨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중국이라는 걸 무너뜨리기 위한, 러시아를 무너뜨리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미국이잖아요. 그게 뭐 데모크라시 쪽도 그렇고 리퍼블릭 쪽도 그렇고, 두 개의 양당이 꾸준하게 외교적인 정책, 일관된 정체성을 보이고 있잖아요. 대중국에 대해서 더 이상은 용납 못한다는 거지,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태평양에 대한 패권, 서남아시아도 이란과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석유에 대한 지불 패권에 대해서 미국이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망해라 그러겠지만 사우디도 이제 약간 등을 돌린 것 같고, 이란은 뭐 더더군다나 적극이었고, 중국 앞에 줄 섰잖아요. 망해라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우리 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잖아. 금리부터 해가지고 물가 상승,
이 부분에 대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데 일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적인 국정을 위해서는 3년 동안 힘을 모아야 되겠지만 총선에 대해서는 야당의 강력한 저지선을 마련해서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확보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고요. 그 아메리칸 파이 Long long time ago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주말 비가 온다는데 느낌 있는 주말 되시고 이상입니다. 저도 따뜻했습니다.